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 작가 권기균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고르기와 함께하는 온라인 방콕 하나콕 과학관 탐방의 우문현답 과학 토크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문현답 과학 토크는 우리 별박사로 유명한 우리 이태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태영 박사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충주의 그 고구려 천문과학관의 관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방송에서도 별 박사로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아리따운 그 여성분이 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이분은 그 민주영 교수님인데요.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연구 교수로 계십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계시고 또 한국과학 커뮤니케이터 협회의 이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은 그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그 HRD 실장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특별한 두 분을 모셔서 저희가 그 우문현답 토크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문현답의 그 우문은 아시죠? 그 어리석은 질문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책을 딱 하나 읽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공이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공이 열심히 산을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중에 그 산을 옮겨뒀는데 아마 우공이산과 우문현답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십니다. 별 얘기만 할 겁니다. 예. 자, 우리 그 별 박사의 별 이야기를 이제 좀 슬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이태영 박사님, 이태영 관장님, 네. 그 충주로 내려가시고 나서 그 과학관, 그 천문과학관 소식을 네. 잠깐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올 4월 달부터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사과의 계절로 고향이 유명한데 가보니까 종이 너무 많더라고요. 복숭아도 있고 또 이제 이 충주가 우리나라의 과거에 상시대 때 고구려의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네. 거기에 중요한 고구려비라고 해서 한반도 유일한 고구려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충주 내려가가지고 충주 좀 더 알리자 그리고 충주에 있는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별 이야기들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못 움직이시는데 네. 가끔씩 저희가 이제 오픈하면서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요새 굉장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거의 원래 50명씩 운영을 하는데 네. 한 번에 이제 반이니까 20명에 25명 운영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이제 네. 거의 뭐 풀로 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예약을 안 하시면 거의 뭐 힘드신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별 박사와 함께 별 보고 싶으신 분들 충주로 오십시오. 그러네요. 예. 자, 그 옆에 우리 그 민지영 교수님, 그 요즘 지내시는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방송 나오신다 그랬는지 훨씬 더 그 이런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아주 그 우아해지셨어요. 평소 모습이시죠? 예. 제가 평소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은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지난주쯤에 그 온라인 줌으로 그 VRT 로봇이라는 가상 로봇을 LM이 그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경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지금 이렇게 코비드19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컨텐츠를 과거의 컨텐츠를 그대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이 모일 수도 없고 대면할 수 없는 공간에서 비대면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최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두 분을 모시고서 저희 그 우문현답 토크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말이죠. 어린 왕자와 함께 떠나는 별자리 여행이라는 그 이 책, 이 책을 보면서 딱 언뜻 들은 생각이 오늘 그 토크쇼의 제목이 됐습니다. 실례지만 그 어린 왕자의 별은 어디에 있나요? 어느 분이 질문을 뽑았나 그랬어요. 어린 왕자의 별은 어디 있나요?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그 있으니까 책을 썼겠죠. 없으면은 지금 책을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별을 볼 때 가장 그 바이블로 생각했던 책이 어린 왕자예요. 그래서 다만 언젠가 우리는 별로 떠날 거고 사실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별에서 왔다 별로 떠난다. 제가 좀 이따 그런 얘기 해드리겠지만 그런 거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1년 동안 지구를 여행하다 떠났고 근데 우리는 최소한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이 이 땅을 여행하다 가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우리 지구가 아름다운가 이걸 깨닫게 된다면 정말 좀 삶도 아름다워질 거고 그래서 어린 왕자 한 말처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고 저는 밤하늘이 아름다운 건 지구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면 지구도 아름다워지고 밤하늘도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정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쭉 더듬어 가면서 이런 책을 썼던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민 교수님이 너무 젊게 보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가슴이 설레서. 아니 워낙 젊으신데. 아이 제가 더 젊은데 오늘 이상하게 화면이 너무 젊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린 왕자는 어디 있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왔던 곳이 소행성 B612일 거다. 어린 왕자가 한 말은 아니고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돌덩어리 이런 천체들. 네. 그러니까 행성이라고 하면 태양을 돌고 있는 구형의 네. 그런 천체들인데 그런 정도는 안 되지만 태양을 돌고 있는 자그마한 천체들 소행성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행성 발견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죠? 통일. 역시 누님이시네요. 야. 아시고 계셨죠? 예.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소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거니까 아마 어린 왕자가 거기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 작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소행성은 생텍쥐베리. 생텍쥐베리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최소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이상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구 근처에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생텍쥐베리의 생각이었고, 네. 어린 왕자가 저는 어린 왕자 분명히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린 왕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딘가에 우주의 어딘가에 수많은 우리 은하계만 하더라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수백억 개 있다라고 천문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어딘가에서 정말 왔다 가지 않았을까. 꼭 굳이 어린 왕자가 작기 때문에 네. 자그마한 소행성은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여기서 거기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그것이 꼭 밤하늘 별을 보다 보면 좀 보이거든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어린 왕자 얘기했잖아요. 저 별을 보다 보면 거기 어딘가에 반짝이는 별이 있으면 내가 온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낭만적인 것 같아요. 과학자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많은 학생들이 연락이 와요. 천문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부모님들이 반대하시죠. 배고프다고. 근데 천문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이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천문학자는 낭만적인 학문이 아닌데 네. 물리하고 수학이 우리 교수님 하시지만 물리하고 수학이 주가 되는 그런 학문이고 별이 아름답다, 낭만적이다, 별자리다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추어로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취미 삼아서. 네. 저도 원래 전공은 화학이었고 취미 삼아서 별을 보다가 잘못 넘어가가지고 이제 별에 대한 책도 쓰고 천문학도 전공하게 되고 했지만 아무튼 별에 대한 밤하늘을 보다 보면 아름답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고 너무 낭만적이 되는데 천문학은 외롭고 쓸쓸한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좀 아름답죠. 100m 미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에? 100m 미인. 100m 100m 떨어져 미인. 있을 예, 때만 미인이고 예. 가까이 가면 그렇죠. 이제 별- 본질이 보인다.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가깝고 뜨겁고 그러는데 별은 최소한 몇 광년 미인이죠. 작은 점이니까 이쁘죠. 그 앞에 가면 뜨겁고 그냥 불타오르고. 네. 우리 민주영 박사님은 별을 처음 본 게 언제 기억이 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제가 민주영이어서 그 민 씨가 본이 하나예요. 근데 여흥민 그러니까 여주의 옛말이 여흥이고 그래서 여흥민이고
있고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주에 사셨고 네. 그래서 늘 방학 되면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방학 되면 내내 항상 할머니 집에 갔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전등불이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웠어요. 네. 그래서 그때 본 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아까 뭐 어린 왕자의 별 이렇게 말씀하셨고 별이 약간 뭐 과학적이어야 되고 수학적이어야 되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별이라는 막연한 상징성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거의 소중함 아까 말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그 여주에서 본 별이 네. 저한테는 굉장히 그리움의 상징이에요 항상. 어느 자리마다. 예, 민 교수님은 그래도 참 어린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원도 춘천에 살았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별을 보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워낙 깜깜했기 때문에 맞아요. 가끔가다 별똥별이 떨어지고 그 밤하늘의 별을 즐긴다는 생각 거의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밤하늘 보면 깜깜하고 또 가끔가다 별똥별이 떨어지고 와 왜 이렇게 별이 많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별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아 저 정도면 나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별을 갖다가 아름답다 생각하고 별을 찾고 하는 것 자체가 시골에 살다 보고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민 교수님은 상당히 좋은 시절 집안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집안이 지원서가 아니라 그때 지금도 기억해 보면 네. 그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막내였고 그리고 오빠나 언니가 항상 같이 갔고 그 같이 가는 그 길이 참 좋았어요. 별도 그렇죠. 있고 달도 네, 있고 네,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별이 아름다우려면 같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근데 맞아요. 그때만이 그걸 느꼈지 그 다음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네, 못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네. 별에 대한 기억입니다. 근데 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또 네. 아니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라 그랬는데 네. 별자리가 왜 재미있나요? 난 재미있는 걸 잘 오늘 못하고 꼭 시비 거시는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어쨌다는 등 왜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라는데 재미도 없는 별자리 여행을 왜 30만 명이 탔었을까요? 하면 또 내가 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는 별자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이 이제 89년에 나오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획을 걷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별자리가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 물어보는 것이 별자리 물어봐요. 별자리가 무엇이냐고. 민 교수님 별자리 뭐예요? 전갈자리. 정갈자리세요? 그럼 11월생이세요? 네. 예, 이렇게 딱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집이 좀 세신데 좀 물건 안 가실 것 같은데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예. 말이 맞나요? 원래 별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맞아요. 맞고 틀리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굉장히 편하게 해주잖아요. 먼저 네, 풀 네, 때. 그래서 네. 서양에서는 이렇게 황도 12궁이라고 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 각자의 별자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풀고 있고 들어보면 맞는지 틀린 떠나서 재밌잖아요.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매스컴 보면 오늘의 별자리 운세 맞다 틀리다 떠나서 꽤 재밌으니까. 박사님은 무슨 자리세요? 저는 궁수자리거든요. 12월달. 어떤 이 의미가 활동은 있어요? 그렇죠. 반인 반마예요. 그러니까 하체는 말이고 위에는 사람. 그러니까 몸은 열정적인데 머리는 이성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정과 이성을 같이 갖고 있는 뭐 제 마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결국 맞는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황도시경 자기 별자리를 가지고 별자리 이야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나라마다 별자리가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년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자체가 이제 그 황도 12궁이잖아요. 태양이 지나는 길에 맞아요.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별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 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영 교수님이 정갈자리라고 하면 그때 태양이 그쪽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별자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별자리를 여쭤볼게요. 무슨 별자리세요? 저는 그걸 몰라요. 양력으로 생일 혹시 아세요? 2월 20일생. 2월 22일. 22일 네. 물고기 자리. 거의 이제 이 물고기 자리면 굉장히 사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물과 관련된 별자리들이 굉장히 이게 사교적인 거거든요. 물은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제가 물고기 자리로.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별자리에 자기가 태어난 날 해가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12개 별자리 만든 건데 아. 이런 별자리가 과거에는 100년 전만 해도 불이 없었잖아요. 깜깜한 밤하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해 떨어지면 바로 주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 농경 사회 속에서는 뭐 이제 가축을 키우다 이러면은 결국은 가축을 돌보기도 해야 되고 그 밤새 가축을 돌보는 그러니까 이 별자리가 목동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네. 뭐냐면 가축을 지키는 사람이 목동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지킨단 말이에요. 밤새 지키고 있으면 겁도 나고 별을 보일 테니까 아랫마을 사는 순이 생각도 나면 천자리. 어젯밤에 우리 와서 양 잡아 먹었던 곰 생각하면 곰자리. 근데 이런 것이 동서양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 당연히 나라마다 다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동방박사 별들도 그런 거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별자리가 있고 서양 별자리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별자리 얘기를 먼저 하면은 우리나라는 많이 만 원짜리 뒤에 보면 그 별자리가 네. 있어요. 천상에서 분야지도라는 건데. 네.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나라 별자리를 보면 만 원짜리.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래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자, 오늘 또 용돈까지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이 네. 만 원짜리 뒤에 보면 여기 별 지도가 나와요. 네. 여기에 이제 결국은 천상에서 분야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옛날 별지도예요. 그 옆에 있는 건 뭐죠, 이건? 이게 이제 이게 혼천이라고 해서 네. 별의 그 고도라든가 위치를 재는 도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또 이제 1.8m 망원경. 아. 그래서 뒷면은 다 천문학이고 앞면도 보면 해, 달, 네. 오봉도라고 있잖아요. 네. 오봉이라는 게 오행성이에요. 네. 1월 오봉도. 그러니까 아. 만 원짜리 완전히 그 이 천문학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계시지만 네. 자 근데 우리나라 별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 뭐냐면 좌측령 500호 들어보셨죠? 네. 그게 우리나라 별자리예요. 아. 그래서 가을철에 별들이 있는 곳, 황도 역시 태양 지나는 길에 가을철에 별자리가 있는 곳들에는 청룡이 있었고 겨울철 추운 데는 검은색의 현무, 그다음에 봄에 꽃이 피어나고 할 때는 동쪽에 백호, 뜨거운 여름에는 남쪽에 붉은색의 주작.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황도에 있는 별자리예요. 사방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는데 좌측령. 좌측이 500호. 그게 이제 하늘이 별자리였고 거기에서 4개니까 너무 넓은 거니까 요즘 더 7등분씩 나눠가지고 세분해가지고 4, 7에 28 해가지고 28수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황도식금 같은 별자리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하늘 중앙에는 맨 가운데 정중앙에는 황제가 계셔야 되죠. 네. 그래서 황제가 계신 궁궐이 있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사는 뭐 이제 자미원이 황제가 있는 곳이고 그 옆에 이제 관료들이 있는 태미원이라고 하는 관청, 그 옆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장이라고 하는 천시원. 그래서 하늘 중앙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을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지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청, 백, 홍, 흑 가운데 황제니까 황 이게 오방색. 이게 결국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별자리였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 그러니까 동양의 별자리는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 이걸 이야기했는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모양만 가지고 아 저거는 곰 같아. 그죠? 곰자리. 저건 독수리 같아. 독수리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서양 별자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목동들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아라비아가 초원이었고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처음으로 정착하면서 별 많이 만드는데 이런 아라비아에서 만들었던 별자리를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스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 신화 속에 있는 주인공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재밌어야 재밌어지는데 그러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만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네. 서양 별자리를 만든 사람들은 아라비아인데 재미가 없어. 근데 이것을 갖다 유통시킨 게 역시 그리스 사람들이야. 데코레이션을 잘한 거죠. 거기에서 뭐 제우스 신의 바람둥이 바람핀 이야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져.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그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 네. 저는 은하수가 왜 밀크웨이인가? 그렇지. 네, 밀키웨이 그죠? 그 내용은 아시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은하수가 영어로 밀키웨이인데 이게 결국 우유가 흐르는 그림인데 이게 왜 우유가 흐를까? 이게 또 실화에 관련된데 이게 은하수 사이에 두고 거기에 이제 제우스가 등장하고 제우스의 가장 힘센 아들, 위대한 아들이 누구죠? 헤라클레스가 등장하죠. 네. 헤라클레스가 바람 피어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인데 네. 헤라클레스가 바람 피워서 제우스. 제우스가 많이 헷갈렸어.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서. 자 아무튼간에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데리고 올림푸산으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올림푸스 신들이 헤라클레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젖을 먹고 커야 되니까. 어. 근데 이왕이면 좋은 젖을 먹어야 될 거잖아요. 어. 근데 올림픽 제일 좋은 젖이 누구 젖이겠어요? 여신 중에 왕 헤라 여신이지. 헤라이. 응, 헤라 여신. 아. 근데 아무리 헤라 여신이 성격이 좋아도 남편이 바람 피고 나온 아들한테 자기 젖을 물리겠어요? 안 물리죠. 그래서 어느 날 헤라 신이 잠들고 사이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 날개 달린 신발 신고 다니는 신이 있어요. 너무 헤라클레스가 이쁜데 젖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헤라클레스 안고서 날아서 헤라 신의 침실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몰래 젖 음. 훔친 거지. 음. 근데 그 순간 헤라클레스가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음. 세게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헤라신이 딱 잠을 깬 거예요. 눈앞에 누가 있으니까. 정말 보기 싫은 헤라클레스. 이 나쁜 놈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젖을 먹고 있으니까 뛰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탁 뛰는 순간 그때 여기서 그때 젖이 이제 탁 솟구쳐가지고 하늘로 흘러간 거지. 저는 또 헤라클레스가 확 밀쳐서 이렇게 입에 있던 젖이 흘러나온 건 줄 알았어요. 안 돼.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무튼 그거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밀케가 됐고 예. 그 밑에 그 옆에 헤라클레스도 있고 어. 그 밑에 우리나라 북두시설과 닮은 그 밀크 디포라고 해가지고 국자들은 국자도 있고 예. 우유들은 국자도 있고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이 조금씩 재밌어지는 거죠. 네. 그것을 그리스 신화가 맞냐는 둥, 뭐 어. 점성술의 점이 맞냐는 둥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근데 하나 지금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헤라클레스가 네. 그 헤라 여신의 젖을 먹고 자란 거네. 그래서 헤라 아니 씨가 한번 먹었던 거지. 한번 계속 먹었지. 계속 좋겠으니까. 헤라 여신이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를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나쁜 짓도 많이 해요. 네, 네, 네. 예.